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대변인입니다. 오늘은 국회 최고위원회에 앞서서 3.1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 제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가 민주정부 수립의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 대표님, 원내대표님 뒤편으로 보이는 백드롭은 당시의 선언문이고요. 저희가 낭독할 선언문은요, 국어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3.1 독립선언서를 독해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9권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진행은 민영, 낭독, 만세, 삼창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낭독할 부분들 각자 다 준비하셨죠? 예. 먼저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을 잇게한 우리 선조들을 기리는 문명으로 3.1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 대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문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은 자리에 앉은 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찬 당대표님을 시작으로 3.1 독립선언서 낭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3.1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잘 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관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아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불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세법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휘말렸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은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균형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기다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입장과 태도를 떨어지고 동남아의 가라. 3.1혁명 대한민국 100년 2019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일동. 다음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수립 100년의 정신, 그 역사적 의미를 담아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만세구호는 대한독립과 대한민국입니다. 탁자에 있는 국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대표께서 첫 구호로 대한독립을 힘차게 외쳐주시면 만세, 만세, 만세 삼창 제창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대한민국 하시면, 대한민국 만세 하시면 다 함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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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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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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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1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제언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7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7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 주간이 될 겁니다. 3.1혁명은 당시 한민족의 10분의 1이 넘는 220만 명이 참여해서 일제 침탈의 부당성과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5.4 운동 등 민족 해방운동의 선구적인 사건이자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으로 국제의 전환을 이룬 대혁명입니다. 저는 우리 근현대의 질서를 펼쳐나온 위대한 힘은 청년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명을 이끈 유관 김열사는 16살의 학생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18세의 나이에 동학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에 김기식을 특사로 보내고 위주와 연해주, 동경의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3.1혁명의 기폭제가 된 신한청년당은 20대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었습니다. 3.1운동을 이끈 자유와 민주를 향한 청년 정신은 우리의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제 27일 날에는 2차 북미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통해서 4,500km 떨어져 있는 베트남 하노이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베트남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북미 양측 대표팀은 현지에서 선언문의 윤곽을 잡기 위해서 막바지 실무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비핵화를 올 수도 있다며 회담의 성공을 희망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60일 만입니다. 지난해 세트과 공동성명이 한반도 평화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이번 하노이 회담은 평화의 구체적인 이해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이 평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난관을 뚫고 오늘의 분만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큰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과 남북의 경협 사업들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가 되어 새로운
새로운 100년 출발에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 시기에 국회도 추강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국회의장님 수준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생 현안이 한점처럼 쌓여있는 이때에 여야는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을 듣겠습니다. 네, 이틀 뒤면 역사적인 2차 북미회담이 개최됩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1년 전까지 한반도에는 상시적으로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16년 9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국 정부가 한때 북한의 그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가능성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어땠습니까? 북한이 한 차례 핵실험과 10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었습니다. 작년 1월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가 갖고 있는 핵 단추를 언급하면서 북미 양측이 강대 강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토록 엄중했던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회를 만든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것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반드시 살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할 일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에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수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평화를 위한 공조가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요즘 며칠 동안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들입니다. 20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사회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는 구조화된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습니다.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대기업, 공무원 등 공공부문 취직, 부모 세대의 성취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기회의 상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넘어설 수 없는 기득권의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상상력과 활기를 짓누르는 상명하복의 문화에 숨막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대 청년들의 근본적인 현실인식입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밀레니얼 소셜리즘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51%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격차 해소를 위해 소득과 권력의 재분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느낄 절망감 또한 세계의 다른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20대 현실 인식과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20대가 그리고 청춘이란 말이 절망과 상실의 동의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20대와 청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자 빛나는 이상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과 정부가 20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가
계속 공전 중입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조건 없는 2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어제 2월 국회 무산을 선언한 데 이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3월 국회 개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인내심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는데 정쟁만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국회를 여는 데 있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입니다. 네,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창 평화올림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시대의 대장정 처음으로 올린 지 딱 1년 됐습니다. 공태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한반도가 지금 평화의 큰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세기사적 대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이른바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진상을 정확하게 보고 수십 년 적대 관계를 가져왔던 두 나라가 미국과 화해 협정을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인상 깊게 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기념 축하를 발행했는데요. 이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만 한반 한글로 하나의 평화, 3명의 지도자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뒷면에는 태극기를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평가하고 중심력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화해협력과 공명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100년 전 이 독립선언서의 그 인류 공존의, 인류 공용의 세계 평화 정신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역사의 방향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민족 분단의 고통을 감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서 이 평화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 또는 두려워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평화의 열차에 동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과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평화의 열차에 동승할 수 없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가 5.18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유통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특정인 한 명이 5.18 허위조작정보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정인 한 명이 5.18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관련해서 발언하면 3개 유튜브 채널이 생산하고 다시 9개의 유튜브 채널이 확대 재생산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위에서 방심위에 심의 요청한 64건의 5.18 허위 조작 영상과 관련해서 흐름을 추적했더니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 커뮤니티 등에서 무려 1248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변형, 생산,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법은 2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망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고요.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독일의 SNS 운영 개선 관련 법처럼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18 특별법을 계기로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역사 왜곡 금지법의 처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발의한 법안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거꾸로 찬양보고 선전하는 행위를 형법에 포함시켜서 금지시키자는 거죠. 이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 왜곡을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 정보에 포함시켜서 온라인에서 유통도 금지하자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최근 가계 동향과 관련해서 가계 동향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포함한 포용국가 정책 위에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분위에 속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중이 대폭 늘었습니다. 실제 노인 인구는 해마다 3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저소득 고령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령 인구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절실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26%에 불과하고 노인 600만 명 노인 인구 가운데 74%는 근로소득이 0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61만 개 늘리기, 또 1분위에 속한 노인 인구에 맞춰진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한 분배 효과는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납니다. 2017년과 작년 18년을 비교하면 2017년에 대체로 1.95%에서 2.3% 사이에 머무르던 개선 효과가 지난해에는 2.76%에서 3.85%까지 개선 효과가 나아지고 있음을 이번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처방이고 또 다른 방향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질문입니다.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될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극한의 대립으로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의 이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도 때로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며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 소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상설화하여 정쟁에 관계없이 법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발언은 상대방의 자극적인 발언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정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고 첨예해지는 요즘 국회의 불신이 커서는 우리 사회를 반발짝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이 심부름해라고 시킨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모든 국민들을 포용해 가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위해 국회 구성원 모두 정쟁이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위원님. 1919년 우리 민족의 3.1운동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민족의 관심이나 제약을 갖지 않고 민족 스스로의 뜻에 따라 정치 조직이나 기성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과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제1조선 유학생 중심의 1919년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은 3.1운동이 서울과 평양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 독립의 의지를 밝히며 일제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919년 당시 결의의 함성으로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외침을 국민과 함께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로 재현되는 데 있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3.1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체임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나 지자체 행사에 참여해서 3.1운동을 되돌아보고 민족 자결과 세계 평화를 지향했던 3.1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7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녹지 제주 헬스케어 측은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 결과를 무시하고 개원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 갈등과 수기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바 있습니다. 원 지사는 개원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 법률팀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무책임한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제주녹지병원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녹지그룹의 병원 인수 요청, 건설 대금 체불로 인한 가압류 상태에서 개원 허가를 받았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원 지사는 개원을 강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철회를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을 전환하는 방안 등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의 의사들을 물어서 이 사태 해결에 나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 세계가 하노이에서 펼쳐질 평화이데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월 27일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긴장의 역사에 마침표를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3일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고 사법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의 진전을 보기 위한 마음의 발로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박지원 의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은 공수처를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당과의 논의가 어려움에 닥쳐 도저히 안 된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이야기한 방안도 고민될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 당에서는 공수처가 최대한 원래 논의되어 왔던 대로, 즉 국민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쓰비시 강제노역의 피해자였던 심선의 할머니께서 21일 세상을 뜨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폭력과 고된 노동의 후유 등으로 고통을 겪어오셨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선의 할머니께 과연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청와대, 대법원, 그리고 일본의 정보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수차례 만나 입장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4번 이상 직접 도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기업의 대리인을 직접 만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었는지 미쓰비시 같은 정보기업의 변호사였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선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고통을 받고 실질적인 피해도 입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법관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였던 많은 국민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나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재판을 가도록 하는 게 맞는 원칙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자행하고 재판을 거래의 도구로 생각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사법농단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를 외면받게 만드는 비림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시로 네.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더 진전된 결과가 가져올 것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일본만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안 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남북 경협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당사국 중 하나인 일본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거기장을 넣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할 만한 제재 완화를 얼마나 약속하느냐라고 봅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앞당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기회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내비쳐왔고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건과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라고 남북 도로, 철도 연결부터 경제 협력 사업까지 투박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노 외상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방해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며 상생 발전해야 되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복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행동이 계속될수록 일본은 서 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일본 패싱이 현실화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수 지금 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 경제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야 정치권에 주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 간의 전쟁과 대결의 시대의 종언을 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백년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대경제정책연구원이 2017년 말 내놓은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7대 남북 경협이 향후 30년간 남북에 각각 170조 원, 25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회담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고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경협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서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에듀파이드에 대한 시연과 한일총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에듀파이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에듀파이드에 대한 조기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적립급 운영 및 영시유치원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한일총이 에듀파이드를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표편을 운운하는 그런 어떤 유아학습부에 대한 어떤 그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석 최고위원. 예, 이틀 후면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저께 청계광장에서는 약 5천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평화원에 대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500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어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해서 15개 시도지사가 공동 선언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청계광장 행사에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유발언대에선 고등학교 1학년 김경주 군의 발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교복을 입고 올라온 김경주 군은 5.18 민중항쟁을 평해한 김진태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한당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고등학교 1학년 김경주 군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새로 교체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5.18을 폄훼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제명과 그리고 5.18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즉각적으로 동참하시는 게 김경주 학생의 발언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